American. Yeah. 5 million money to 9 more Tuesday. Buried like dog.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I'm an American citizen. My convoy was attacked and I'm being held for ransom. I need $5 million or I'll be left to die here. These threats are real and will be followed through on. Your ransom video already has 47,000 hits on YouTube. Where is money? I need more time, please. What are you doing right now to help me? Let me out of here, and I promise you I will get you the money. No. 네, 두 번째 소개드릴 영화, 이 영화도 진짜 만만치 않은 형식적인 제약이. 어떻게 생각하면 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배우가 한 명밖에 안 나오니까. 더 심하죠. 네. 그리고 연결해 보자면 더 길티에서 아스게르가 처음 받는 전화가 대사가 뭐냐면 갇혀 있어, 답답해 죽겠어, 막 욕을 하는데 폴 콘레이가 전화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영화의 주인공.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제목이 일단 묻혀있다는, 파묻혔다는 생매장이라는 얘기일 거고요. 메리드인데 영화에서 이제 보여주는 저것처럼 이게 사실상 영화의 모든 세팅의 전부이지 않습니까? 배우라고 사실 딱 한 명, 라이언 레널즈가 나오는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제일 궁금해지는 건 그 제작비가 얼마일까?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네. 찾아봤는데 이 영화 제작비가 300만 달러예요. 200만 달러가 저 캐스팅비 아니었을까? 바로 그런 거죠. 진짜요? 정확하게 200만 달러지는 알 수 없으나 제작비의 거의 대부분이 이 배우 한 명, 라이언 레널즈는 꽤 유명한 스타니까. 그렇죠. 네. 이 영화 때는 사실은 그 정도로 비싼 배우는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배우를 썼으니까 나머지는 사실상 관 짜는데 비용이 다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관을 여러 개 짰긴 했을 것 네, 같아요. 모두 7개를 짰다고 그러는데요. 네. 생각보다 촬영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편집도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관 속에 한 남자가 생매장된 채 땅속에 파묻혀서 우리가 그것을 1시간 반 동안 봐야 된다? 지루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영화를 보면 지루한 면이 거의 없는 거죠. 저는 그 점이 이 영화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관 속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찍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관에 들어있는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그 안을 찍는다라는 아이디어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폐소적일 수밖에 없어요. 공간이 근데 또 굉장히 협소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감독은 그 공간 자체를 놔두고 갑자기 시점 쇼트를 한다든지 멀리서 찍는다든지 줌아웃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어쩌면 오히려 약간 숨 쉴 틈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약간 반칙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됐었어요. 반칙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약간 저는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 촬영 기법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사실감을 살렸더라면 우리는 90분 남아 그렇죠. 버티지 못하지 못 버텼겠죠.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이 영화를 찍으면서 라이언 레널즈가 여러 차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호흡 과다증 때문이라는데 우리가 이제 뇌가 산소가 희박하다고 생각하면 호흡을 늘리지 않습니까? 근데 배우가 연기하는 과정에서 너무 몰입을 하니까 사실은 다 뚫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스태프들이 다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연기 속에서는 갇혔다고 생각하니까 그 뇌가 명령을 내려서 연기를 하는 그 몰입 때문에 호흡을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몸에 이상이 생겨서 응급실에 반복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배우 입장에서는 와 진짜 쉽지 않은 연기였겠다. 충분히 그럴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베리드를 딱 보는 순간 갇혀 있는 연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지 그런 걸 느끼게 되고요. 킬빌 2 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마성원이 갇혀 있을 때도 정말 갑갑하거든요. 그래서 우마성원이 진작에 라이언 레이놀즈한테 오지심장 타격을 갖추었으면 이렇게 이걸 깨가지고 이걸, 네.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네, 네.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오마성을 못 만나서 저 고생을 하는군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영화를 왜 저렇게 어렵게 찍고 그냥 찍으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자가 이라크라는 굉장히 분쟁 지역에 가서 사실 군인이 아니잖아요. 트럭 운전사로 일을 하게 됐는데 양자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군사적인 갈등 때문에 반군에 의해서 매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야기를 이렇게 안 찍으면 어떻게 찍느냐? 처음에 납치하는 장면부터 보여줄 거고 이라크 반군들이 뭐 생매장하는 장면 보여주고 그다음에 미군들이 교전하는 장면, 전화하는 장면 막 그다음 미국에서 아내가 전화 받으면서 우는 장면 이런 거 다 일일이 보여줬겠죠.
그 영화가 재밌는가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영화를 이미 한 2764번째 봤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각적인 제한, 공간적인 제한, 시간적인 제한을 주는 것 자체가 영화를 오히려 특별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영화는 뭐 포스트 9.11의 영화이기도 한 것 같은 게 우리가 스펙타클한 현장, 그러니까 테러의 현장들은 많이 봐왔지만 그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의 감정에 몰입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만들게 되는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많은 그런 그 전쟁 영화들, 그 뭐 테러에 대한 영화들이 많았지만 오직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영화는 없지 않았는가. 그 빈틈 공략을 어쩌면 굉장히 잘한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There was a cell phone in the coffin when you climbed in.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아이디어에서 어떤 부분은 타협을 하지만 어떤 부분은 정말 타협을 안 한다 이러면서 굉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2시간 동안 영화 펼쳐진 1시간 반 동안의 사실감과 긴박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는 사실은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너무 이야기가 단조로울 수 있으니까 플래시백을 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플래시백도 안 쓰고 격가지 이야기 하나도 없고 지금 이 남자는 오로지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기 위해서 계속 가지고 있는 이 배터리 나가고 있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다? 네. 그 상황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계속 구현하고 And your 있다라고 friend 말할 in 수 the 있을 것 coffin is 같고요. buried? Yes, yeah, I'm a truck driver. I'm an American. Working in Iraq, we were attacked at Bakuba. They shot them. Mr. Conroy, this is 911 emergency in Youngstown, Ohio. Hold on. No, just I can't. Shit. 자, 결국 또 이제 핸드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휴대폰이 없으면 못 만들 영화였을 것이다. 정말 그렇죠. 20세기에는 불가능한 20세기 핸드폰 나오기 전까지는 네.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 영화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차가운 스릴러처럼 보이는데 의외로 감정도 굉장히 잘 다룬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화하는 것 중에 이제 굉장히 이제 뜨겁게 느껴지는 게 아내하고 통화할 때도 있지만 저는 이제 치매에 걸린 어머니랑 통화하는 장면. Remember? We used to live on Colfax Street in a duplex, you remember? Polly? Yeah. That's right. Is this Polly? It is. It's Polly. How's everything at the home? Very nice. Your father and I have been playing gin rummy every night. I don't think Pop's there with you, Mom. How are you doing, sweetie? Not very good. This might be the last time that I talk to you. That's nice, honey. Look, I'm gonna get going now, okay? I just wanted to call and talk to you. I love you, Mom. I love you, Mom. You want to tell me that you love Yes, me? dear, your father and I have been playing gin rummy every night. Okay, Mom. You tell Pop I said hi. 그런 식의 어떤 역설이 주는 굉장히 묘한 짙은 어떤 페이소스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내가 네. 갇혀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누구에게 전화를 할 것인가를 누구나 다 생각을 그렇죠. 해보게 되는 것 네. 같고요. 그럴 때 내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목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될 맞아요. 수밖에 없고요. 맞아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 듣고 싶은 목소리가 어쩌면 그 사람의 삶의 종지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 갇혀 있는 이 폴이 전화한 사람들이 어쩌면 누군가를 한 명씩 보여주는 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순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단순히 스릴러가 아니라 이제 공포 영화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상황에서 이 시민을 구해줘야 되는 국민을 구해줘야 되는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는 국가가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보여주고 그다음 이 사람은 지금 직원이란 말이에요. 회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건데 회사는 지극히 냉정한 방법에서 꼬리를 자르고 돈이 가장 덜 드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이 영화에서 제일 무서운 장면은 그 기업의 담당 임원이 전화를 해서 심지어는 증거까지 조작을 해서 녹음을 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걸 하기 위해서 그를 전화로 압박할 때 그때 보면 사실 거의 공포 영화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You were made aware of the dangers inherent to the position for which you were hired. Oh, you mean when I came down there to Dallas and you guys said that all the trucks would be armored and have bulletproof glass? You mean when you told us that things were safer than ever over here? Is that when I was...
start when I was made aware? I need you to answer yes or no, please. Yes. During that time, did you also receive and sign an employment contract with CRT, which thoroughly explained company policies that pertain to your specific terms of employment? Yeah. I signed a bunch of things, yeah. Yes or no? Yes! I signed a contract, yes. It's our understanding that 갇혀있는 폴은 이중의 고통인데 갇혀있기도 해서 나갈 수도 없고 전화로도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기보다는 예 아니면 아니오로밖에 말할 수 없는 그 답답함이 어쩌면 이중의 고통인 것 같습니다. 네, 예와 아니오 사이에는 정말 수십만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그렇죠? separation from the company. As of this morning, your employment with CRT was officially terminated. Oh, wait, what? It was brought to our attention that you were engaging in relations with a fellow CRT employee, Pamela Luty. No. Stipulated in your contract was a fraternization clause in which it was stated quite clearly that any relationship, be it romantic or sexual in nature, deemed inappropriate by CRT senior officials is grounds for immediate termination. We were just friends. Our records indicate differently. Your records are wrong. We're also legally required to inform you that because you were technically no longer under the employ of CRT at the time of your abduction, we cannot be held accountable for any injury that may befall upon you after your official date and time of termination. Therefore, in your case, that includes this incident or any consequences that may result from it. What about my insurance money? My family's gonna need that money? Given that you were alive up until the time of your termination, Don't do this. do you understand everything? Don't do this. Do you understand everything you've been told, Mr. Conroy? Mr. Conroy? 네, 이 상황이 단조로운 데서 얼마나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1시간 반의 장편 영화를 만들기에 세팅을 잘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에 들어갔는데 휴대폰이 없다라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것처럼 그 외에 몇 가지 도구를 쥐어줘야 얘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구 네. 하나마다 이야기를 어떤 에피소드를 그렇죠. 만들 수 있으니까 도구를 몇 개 줄 것인가 라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무슨 안에서 맥가이버 칼이 있었다 이러면 사실 그거 너무 많이 반칙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영화는 도구를 딱 4개 쥐어주는 거예요. 휴대폰을 쥐어주고 칼을 쥐어주고 그다음에 라이터를 쥐어주고 볼펜을 쥐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이 한정된 소도구를 이용해서 다양한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굉장히 영리한 선택이다라는 것이고요. 일종의 게임과도 비슷합니다. 네. 어떤 게임을 해보면 아이템. 아이템들이 몇 개 네. 있는데 이 아이템을 할 수 있는 일이 몇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은 아이템으로 여기를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설정 자체는 게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땅속에 묻혀서 인간은 나올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어떤 것들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뱀 같은 거죠. 저 공간 안에 만약에 땅속에 있는 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 그 상간에 생겨나는 어떤 원초적인 서스펜스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걸 활용한다든지 혹은 이제 협박범이 전화로 막 압박하는 상황을 넣는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한정된 공간을 정말 알뜰하게 잘 사용하는 영화인 거죠. 그리고 이제 부가 영상 같은 것들이 약간 나오는데 네. 영상 자체도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한계밖에 없죠. 이 작은 블랙베리 큰 화면도 아니야. 막 대형 화면도 아니고 요즘 같은 스마트폰도 아니고 블랙베리라는 작은 화면으로 어떤 영상들을 보게 되는데 오히려 그게 작아서 더욱 공포스럽고 갇혀있는 영상이어서 더욱더 현실감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이 몇 개 있는데 네. 그런 선택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짧지만 아주 강력한 그런 형식적인 특징을 가진 두 편의 영화 중에서 하나를 고르셔야 합니다. 힘들었고요. 네. 제가 내가 좋아하는 장르 말고 다른 장르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네, 됐고요. 너무 취향 고집하는 거 저는 네. 그렇게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네. 깨고 나면 맞아요. 새로운 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 편 중에 저한테 조금 더 힘들게 했고 괴롭게 만들었던 영화는 베리드였습니다. 베리드는 메자키스트군요. 근데 네. 한편으로는 이 영화가 약간 반칙을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포스트 9.11 시대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을 갇혀있는 사람을 보여준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아주 큰 영화, 전체 세계 지형을 그려주면서 국제 정세를 보여주는 영화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작게 한 사람의 마음에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가치 있는 시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최고의 장면은 네. 더 길티에서 꼽고 싶은데요. 그렇죠? 베리드가 형식과 내용이 약간 불일치한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더 길티는 이 형식과 내용이 완전히 일치되어서
처음에 초반에 약간 형식적으로 너무 실험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마지막을 다 보고 나면 아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식이 필요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형식과 내용이 잘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최고의 장면은 마지막 아스겔가 등을 돌리고 어딘가로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의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며 이 사람이 고해성사실을 빠져나가는 느낌인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할까, 그리고 이 영화의 제목이 왜 더 길티인지 이제 알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그 뒷모습이 얘기해주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포스터에도 살짝 힌트가 있네요. 그래서 저 장면이 저는 제일 좋았습니다. 자, 두 편의 작품 중에서 저는 더 영리한 영화가 베리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잘 만든 영화가 저는 더 길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편 중에서 골라야 된다면 더 길티를 저는 고르고 그런 식으로 싶어요. 하실 거예요. 저도 그러면 아니야. 둘 다 결혼하면 되지 나도. 네. 네. 이래서 뒤에 얘기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자, 더 길티를 저는 고르고 싶고요. 네. 더 길티를 더 좋아합니다. 네. 베리드도 물론 굉장히 재밌게 잘 만든 영화예요. 네. 장면은 저는 정반대로 이제 베리드에서 고르고 싶은데요. 아까 잠깐 언급하신 장면인데 본인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언을 전화로 남기는 마지막 그 장면,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저는 이제 사실은 뭐라고 그러나요? 이제 항상 이렇게 건드려지는 마음의 스위치 같은 게 있는 상황이 있어요, 영화에서. 그게 뭔가 하면 누가 죽음을 예감하고 가족한테 뭔가를 남기거나 직접 전화를 시도하거나 하는 장면만 보면 굉장히 울컥한 거예요. 네. 이입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자기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 때 누구랑 전화를 하느냐, 아내한테 전화를 하는데 아내한테 무슨 전화를 하느냐, 자기가 남긴 돈을 처리해달라, 그걸 당신한테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돈이라고 해봤자 현금이 그냥 한 $700, 우리 돈으로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고 연금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하죠. 고맙고 사랑하고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위에 붙이는 말이 당신 말 들을 거 그랬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교훈은 배우자 말 잘 듣자일 수도 있는 건데 어찌됐건 그럴 때 이런 각 그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누구한테 전화를 하고 어떤 말을 남기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감정적인 진실이 있게 되는데 그게 이렇게 잘 짜여진 영리한 영화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순간이고 굉장히 울컥하게 느껴지죠. So much. I'm so sorry. I should never have come here. I should have listened to you. I'm Oh, sorry. sweetie, I don't care. I just want you home. Please, come home to I'm me. coming home. I'm coming home. Swear it. I swear I'm coming I home. love you. I love you so I much. do. They're here. Oh, okay. They're here. I have to go, okay? Call me right I away. will. I promise you I will.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so much. 오늘은 한정된 시공간의 스릴이라는 제목으로 이 두 편의 뛰어난 스릴러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약간 답답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그 마음을 이렇게 감정이입하다 보면 새로운 경지가 열린다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 끝나고 나면 아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네. 모든 영화들을 보면서. 맞아요. 자, BTV에서 두 편 모두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자기가 스스로 전화를 걸고 그래.